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위기입니다. 국민의힘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은 쳐내더라도 이준석이를 끌어안아야 된다. 이준석과 함께 반명연대를 구축해야 된다. 이준석과 함께 보수 연대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그것을 주지시키고 세뇌시키는가 봅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준석이는 절대로 누구의 협력자가 보조자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한테 같이 하자는 얘기는 이준석을 우리의 보조자로 쓰기 가능하다. 우리 보조자로 쓰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조력자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준석이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직도 이준석이를 모릅니까? 이준석이는 말이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후보조차도 도와주지 않은 자입니다. 그 자는 지금 세계가 이준석을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절대로 누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준석과 손을 잡으면 그러면 이제 분명히 반명연대,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보수가 손을 잡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이 짜질 겁니다. 그러는 순간 말이죠, 오히려 이재명 쪽으로 더 많은 중도층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재명의 힘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재명은 지금 더 큰 부피와 질량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더 힘이 있어요. 원래 힘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크기와 부피와 질량에 비례하는 겁니다. 뭐가? 중력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끌어당기는 중력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말이죠, 이재명한테 다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그걸 노리고서 사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정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이 지금 이재명을 잘 모르는 사람, 이재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가 지금 포퓰리즘 화법을 통해서 다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 교도소에서 인기가 있다. 이재명이가 돈 없는 사람 교통범칙금을 더 낮게 해주겠다. 이재명이가 또 촉법소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라. 이재명이가 뭘 했다. 이재명이가 뭘 했다. 과거에 아무도 못하던 걸 이재명이가 했다. 지금 이재명이가 그걸 노리고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지금 전국 순회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힘으로 의제를 갖다가 우리가 먼저 선도하고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이 잘못하는 걸 갖다가 또 하나하나 분명히 공격하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그거를 갖다 치고 나가고, 이런 걸 해야지. 지금 뭐 선거 구도가 어떻고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준석과 손을 잡아야 되고 또 그 타령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을 이길 수 있었던 거 반문연대 때문에 이긴 게 아닙니다. 반문연대로 나갔으면 졌어요. 우리가 반문연대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나갔습니까? 윤석열 대 문재인, 이런 구도로, 그러니까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구심점, 윤석열을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의 주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을 꺾고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강력한 주자가 스스로 빛을 발할 때 그때 우리가 가능한 것이지, 장동혁과 이준석이 서로 손을 맞잡았다. 그러면 이준석 쪽으로 힘이 쏠리면서 오히려 장동혁 힘이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신당 쪽으로 오히려 힘이 쏠리면서 우리 국민의 힘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준석이가 누굽니까? 이준석이는 가스라이팅, 선동, 이거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다른 건 못해도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디스하고 지를 갖다가 언론에 띄우고 언론질하고, 이거는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만만히 보고 지금 이준석을 우리의 조력자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당장 그 생각을 멈추기 바랍니다. 이준석과 손을 잡는다는 얘기는 차라리 이준석한테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주고 이준석 중심으로 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이준석과 손을 잡고, 그렇게 안 할 거면 이준석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지금 이재명과 맞서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장동혁이 이재명과 다이다이로 붙는 겁니다. 1대1로 붙는 겁니다. 장동혁이 또 뭐 지금 어디 가가지고서
또 사과 뭐 비슷하게 논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걱정이 많은데 장동혁도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간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나간 계엄이 어떻고 계엄 해제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강신업 TV에서 우리 장동혁 대표에게 지금부터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동혁 대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나간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거는 장동혁 대표가 하지 말고 당무감사위를 통해서 윤리위를 통해서 하십시오. 장동혁 대표는 미래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청년들을 얘기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얼마나 큰 위기에 왔습니까? 환율은 어떻습니까? 물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보 위기는 어떻습니까? 외교 지금 또 난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의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이거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미래만 얘기하라. 장동혁 대표는 청년만 얘기하십시오.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만 얘기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그들이 굶지 않고 그들이 또 그렇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부디 말하건대 선거 공학적 얘기를 하지 말라. 누구랑 연대하고 누구랑 손을 잡고 뭐 중도 예언을 확장하고, 이거는 선거 공학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가지고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항상 예언을 확장한다, 그리고 누가 손을 잡는다, 연대한다, 그래가지고 이기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자꾸 표 계산만 하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표 계산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정의의 길을 가겠다, 나는 옳다고 믿는 길을 가겠다, 나는 국민을 위한 길을 가겠다, 이렇게만 하십시오. 오늘 정말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얘기한 거, 출애굽기를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얘기한 거 보니까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의의 길을 가고 항상 진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지고 그리고 그때그때 표 계산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재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표 계산에 그 선수 치는 거, 표 계산에 그 꼼수 부리는 거, 이거는 이재명을 이기질 못해요.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이재명과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표를 위해서 이준석과 손을 잡는다는 구도는, 그런 프레임은 최악입니다. 이준석과 손을 잡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준석의 인성이 어떻고 이준석의 뭐 이런 거 구구절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보면 말이죠, 이준석이는 절대로 누구의 조력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준석이는 절대로 우리 국힘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제하고 손을 잡으면 오히려 아무래도 이준석이는 자기 중심으로 가서 자기를 언론질하면서 아마 장동혁 대표가 묻혀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준석이는 너는 너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논하고, 그리고 정말로 공의와 진실, 오로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국민께 읍수하면서 그렇게 터벅터벅 가십시오. 설사 내가 그 길을 가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아서, 그래서 국민들께서 택해주지 않아서 내가 만약에 말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공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국민과 진실을 찾아 나서서 그 길만을 가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절대 선거 공학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도 정말 우리가 타도해야 할 대상이지만 이준석 또한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이준석이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준석 옆에 있는 애들이 왜 다 떠났겠습니까? 이준석의 가장 측근들이 다 떠났습니다. 뭔가 실망한 것입니다. 이준석이를 보니까 절대로 말이죠, 그렇게 큰 인물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선거 공학적이고 그리고 또 언론질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하나의 어떤 안위만 생각하는 그런 쫌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측근들이 떠나는 겁니다. 아니, 측근들조차 버린 이준석을 왜 국민의힘에서 그를 모셔온단 말입니까? 우리 장동혁 대표,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과거 어떻고 계엄 해제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 물론 지금 장동혁 대표는 말이죠, 한동훈에 대해서도 말할 필요 없어요. 그 한동훈을 입에 담지 마세요. 그리고 이준석도 입에 담지 마세요. 오로지 장동혁 대표가 입에 담아야 될 건 이재명입니다. 오로지 이재명과의 싸움이에요. 이재명과의 싸움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재명이는 지금 국민의 자유를 갖다가 유린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야말로 자기만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를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는 우리가 타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신업 TV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그냥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아니 신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아니 국민을 믿고 정도 직진하십시오. 본인도 정도 직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래서 표 계산을 해보니까 이준석과 손을 잡는 것이 유리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정도 직진하다가 중간에 말이죠, 그야말로 굶어 죽을지언정 정도 직진을 하면 다시 살아날 길이 생깁니다. 정도 직진하다가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잘못돼서 당대표를 잃고 쫓겨난다면 정도 직진을 하는 순간, 정도 직진을 하는 한 부활의 길이 생깁니다. 장동혁 대표는 차라리 부활을 믿고 정도 직진하십시오.